자, 먼저 현재 시점 리플 XRP랑 관련된 최근 흐름들, 차트랑 온체인 지표들 먼저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단순한 가격 움직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차트부터 봤을 때는요. 최근에 XRP가 3,950원 구간을 지지선 바닥 삼으면서 여기서 서서히 반등을 이어오면서 지금은 4,300원 부근까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4,650원 그리고 4,850원 사이 이쪽 라인이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구간들에서 어땠어요? 매도 압력이 크게 쏟아지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아래쪽으로는 3,950원 라인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지켜내지 못하고 깨지느냐, 이게 단기 흐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드려 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가격대가 상승 전환의 초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반등 후에 조정 하락세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 온체인 지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지갑 주소 숫자인데요. XRP 리플 레저의 총 지갑 숫자가 약 746만 개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갑 자체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다는 말이겠죠. 단순하게 기존 투자자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신규 유입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고, 반면에 결제량 송금량을 봤을 때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하루 송금량이 1억 XRP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전처럼 활발한 사용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는데 실제 활용도는 줄고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움직임 자체가 재밌습니다.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들이 늘어났다는 관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고래들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단기 흐름들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RSI 지표는 45 수준에서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상태라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겠습니다. 최근에 반등 과정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았다? 이거는 상승세가 다소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3,950원 라인 지지선을 계속 지켜내는지 여부가 1차 관문이겠고, 이 자리까지도 지켜낸다면 4,650원 그리고 4,85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3,950원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은 조급함을 버리는 거겠죠. 온체인 지표가 말을 해주는 것처럼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단순한 가격 반등만으로는 오랜 시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급등만 바라보기보다는 구조적인 흐름들이 함께 움직이는지 이런 여부들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XRP가 현재 지금 네트워크 관심 증가 그리고 가격 반등이라는 이런 긍정적 신호랑 동시에 온체인 유틸리티 감소 그리고 고래 매도 압력 가능성이라는 불안함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3,950원 라인 지지 라인, 그리고 위로는 4,650원에서 4,850원 라인의 저항선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다음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리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XRP 가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리플, XRP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낙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단순하게 리플의 자체 생태계만 바라본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을 기반으로서 XRP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가 흔히 XRP의 가격을 말할 때는 국경 간의 결제 네트워크 도입, 은행 파트너십, 리플의 인수 같은 내부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루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 자체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이 거대한 랠리를 펼칠 경우에 이런 흐름들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면서 XRP 같은 코인에게 더 큰 상승 동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더 큰 파도가 몰려오면 그 위에 올라탄 작은 배가 더 크게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2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XRP도 15달러에서 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을 한다면 XRP는 최소 3자릿수, 그러니까 100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계산은 리플의 실제 결제면 확장이라거나 리플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인프라 도입 같은 재료들 포함되지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생각해봤을 때 이런 분석들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XRP가 몇 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XRP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하고 또 동시에 XRP의 실제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승하는 가격은 그 시작점에 불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전망들에 대해서 무작정 믿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겠죠. 가격은 언제나 파동처럼
오르고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구간별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꿈 같은 숫자를 쫓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매수와 매도 구간을 지켜내는 게 가장 큰 훈련인 거고 그래야지 비트코인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장 큰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리플 XRP의 미래 자체가 단순하게 리플이라는 회사의 성과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시장 전체의 흐름들, 특히나 비트코인의 장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중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드디어 시장의 무게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그리고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들이 무대를 차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시장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무려 84까지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75% 이상이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분위기가 확실하게 전환이 된 거겠죠. 비트코인이 무려 65일 동안 시장을 이끌다가 이제 바통을 알트코인들한테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 XRP도 이런 흐름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XRP가 12% 이상 상승하면서 3달러 선을 단숨에 넘어섰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4,600달러대를 지켜주고 있고 도지코인도 단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솔라나는 잠깐 흔들렸었지만 이런 정책적인 호재 이후에 다시 240달러 위를 단단하게 지켜내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이 시장 전체가 자금을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이런 알트코인 시즌은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짧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 세계 경기 지표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면은 즉 미국 제조업 지수가 반등해 준다면은 위험 자산으로서 유동성이 되고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움직임이 단순한 짧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2020년과 2021년에 우리가 봤었던 폭발적인 알트코인 랠리처럼 이렇게 길고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낙관만 하기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리플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조정이라거나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다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은 이제 분명하게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이번 시즌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 잡게 될 거고 이 단기 조정은 경계하시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리플 XRP의 위상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체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성공시켰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ETF 자체를 블록체인 위로 옮겨놓겠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온체인, 즉 블록체인 환경에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단순하게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걸 넘어가지고 이 자산들을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결국에 월스트리트 거대한 돈줄이 암호화폐 인프라랑 직접 맞닿게 되는 순간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ETF라는 전통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넘어오게 된다면은 그 사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결제망이 반드시 필요해지겠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리플렛이나 XRP 리플 레저 같은 이런 브릿지 인프라가 부각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자산 결제의 연결고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은 주요 지표 10개 중에 8개가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요. MVRV라는 지표는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고 거래소 유입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는 거는 이 고점에서 산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지표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75,000달러까지도 급락한 사례가 있었었죠. 이런 큰 흐름을 확실하게 제도권 편입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블랙록의 ETF 토큰화 검토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온체인 지표가 경고음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랑 매도 타이밍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 결국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정말 단순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멀리 보면 낙관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흐름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구조적인 미래는 분명히 밝겠지만요. 당장 내일의 시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투자 시장 자체가 특히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차트 공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심리만 잘 컨트롤하셔도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달라지고 스스로를 압박하거나 후회하는 습관들이 크게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자주 업비트나 비썸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이 더 빨리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수익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겠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 조급함 이런 것들만 키우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볼게요. 리플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던 날들, 우리 구독자분들 일하다가도 쉬다가도 신호등 앞에서도 휴대폰 켜서 가격 확인하셨을 겁니다. 기대감 20%, 불안감 80%로 계속 쳐다보다가 결국에 매도 못하시고 다시 하락했을 때 어땠어요? 아, 그때 팔걸. 이런 후회가 밀려오셨었겠죠.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어땠나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찍히는 순간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나, 괜히 코인 시작했나, 이런 불안감에 차트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 저점에서 손절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계엄령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순식간에 코인이 폭락했을 때 불안감에 휩쓸려가지고 바닥에서 매도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잠을 주무시거나 차트를 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 오히려 손실을 피했을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시고 해외 시세랑 국내 거래소의 괴리를 빠르게 파악하시면서 과감하게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의 무서움인 거고, 공부를 깊게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적당하게 무심해지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 투자 시장의 기본 심리 자체가 정말 단순해요.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시면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 순환매가 반복된다는 거고, 차트, 호재, 분석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겠죠. 이 투자 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에 내 계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돼줄 겁니다. 기본 같지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 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 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